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6월에 설립돼서 2017년 9월 하이제 2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해서 2017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주력 제품으로 산부인과, 심혈관, 감염성, 암 질환 등에 사용되는 POCT 자동 면역 분석 장비 휴비퀸을 보유하고 있으며 면역 분석 시약, POCT 면역 정량 분석기기, 신규 마커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해외 각국의 다양한 품질 시스템 인증과 제품 인증을 통해 시장 확대가 가능하며 글로벌 고객사의 다각화에 따라서 해외 30여 개국의 신속한 해외 제품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3,218억 원, 영업이익 1,927억 원, 당기순이익 1,49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60%, 당기순이익은 616% 증가하면서 설립 이래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의 확산과 해외 수출 증가로 인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휴마시스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시 내용을 보면요. 소송 등의 판결 결정, 그리고 임시 주주총회 결과, 주식 병합 결정의 기재 정정 사항이 있었는데 공시 내용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먼저 소송 등의 판결 결정입니다. 검사인 선임입니다. 검사인 선임은 뭐냐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이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다 보면 누군가 심판이 좀 필요해요. 회사 측에서 의장을 갖고 있으면 의장의 편파적인 진행에 따라서 다수의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리가 좀 침해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주총회를 하는데 우리 주주총회 심판이 좀 필요하니까 와서 공정하게 이 회의 진행을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라는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좀 인용됐다는 뜻입니다. 이모 씨 외 1명이 신청한 검사인 선임에 대해서 2022년 10월 13일까지 제2항의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2022년 10월 14일 군포 첨단산업 2로 37 휴마시스의 군포공장 4층 다목적실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변호사 김정선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검사인의 보수 110만 원을 사건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결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되는 바 상법 규정에 의해서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정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내용은 뭐냐면 회사의 10월 14일 휴마시스의 이 임시 주주총회 장소에서 심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소액주주 이모 씨 외 1명이 우리 검사인을 좀 선임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허락을 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해 준 공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 보도록 하죠. 10월 14일이었습니다. 회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었는데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된 것이죠. 제1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입니다. 이사들의 어떤 이 보수, 이사들의 급여나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라고 하죠. 이 보수가 회사가 100억이 있다고 해서 뭐 50억, 60억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상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보수 한도액이 정해졌어요. 1년마다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연간 보수액이 15억이다. 그럼 전체 이사의 총수의 연간 보수 지급액이 15억 원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네. 10억일 경우에는 마찬가지 10억. 근데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이 부결됐어요. 그렇게 된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좀 할 수 있는데 그거 맞습니다. 이게 좀 예규에 따라 좀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이전에 보수 한도액 적용액만큼은 지급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는 규정이 좀 있고 아니다. 보수 한도액은 1년 단위로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 한도액의 승인을 받지 못한 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사 보수 한도의 승인은 연간 지급할 수 있는 보수의 전체 금원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결. 의결 정족수는
전체 임시 주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가 아예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결 종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건이 부결됐다는 뜻이죠. 이사 선임 안건도 역시 의결 종족수 부족, 부결, 그리고 사회이사 선임 안건도 마찬가지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습니다. 감사 정관 일부 변경, 정관 일부 변경, 그리고 5호 의안 주식 병합과 정관 일부 변경의 이 승인권도 모두 부결되는, 전체적으로 의결 정족수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가 주식의 병합을 결정했는데, 지금 병합 전 액면가 100주를 500원, 한 주를 5주로 좀 병합하는 주식 병합도 모두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됨에 따라서 주식 병합 결정도 취소가 되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휴마시스에서는 최대 주주와 또 소액 주주들 간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총에서 모든 안건이 부결이 되면서 소액 주주들이 사실상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가 양측으로 갈리게 된 건가요? 예, 지금 뭐 다름 아닌 뭐 관건은 단일 주가죠. 휴마시스가 지금 자가 진단 키트, 신속 진단 키트 출시 이후에 돈을 뭐 너무나 막대하게 많이 벌었는데, 오른 만큼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는 급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오히려 고점 대비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죠. 네. 지금 일봉 차트를 좀 보면, 자, 요 구간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5,000원대 형성됐던 주가가 27,000원대까지 수직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급등락을 좀 반복은 했지만, 다시금 오미크론 확산세의 어떤 우려감들이 부각되면서 또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2월 3일 36,450원대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바닥권까지 다시 좀 내려왔죠. 추세적인 구간에서는 지금, 자, 고가 대비해서 좀 얼마나 빠졌나요? 지금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된 것이죠. 지금 주가의 어떤 낙폭이 너무나 심화되다 보니까 이 불만이 회사에 좀 집중됐는데, 회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테마군의 영향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것도 다 이해를 했는데, 회사가 주주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좀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됐죠. 그래서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앞세워서 회사의 이 안건들을 모두 부결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좀 공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소액주주가 사실상 승리로 좀 끝나게 되면서 이 기대감이 금요일에 반영이 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1.68포인트, 지금 보합권에서 강세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봐요. 액면병합이 부결됐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주주 가치가 좀 더 훼손된 것이 맞다. 액면병합은 좀 통과가 좀 됐었던 게 또 조금 더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전체 3,220만 주의 주식수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의 어떤 자사주를 신규로 취득한다든가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좀 앞세워서 움직여줬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휴마시스가 현재보다는 좀 주가에 어떤 상승 작용할 수 있는 어떤 배경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액면 병합이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모두 부결된 것이 좀 아쉽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회사 측에서는 발등에 불이죠. 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지 않을까 판단해낸 공신입니다. 네. 네, 주가의 낙폭이 심화되면서 주주분들이 아무래도 불만이 커져갔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휴마시스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소액 주주들은 이보다도 더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달라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도 이런 의식들을 한 거죠. 9월 30일 200억 원에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의 체결을 좀 결정했는데, 지금 200억 원이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지금 반기 보고서 내용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 9월 1일자 주식 소각 결정도 좀 했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반기 보고서 출시 이후에 지금 내용을 차근차근 리뷰해 보면 9월 1일자 회사가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 31만 3,480주, 전체 소각 금액은 50억 원이에요. 기존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모두 소각을 했고,
다시금 200억 원의 이 자기 주식을 취득 결정하면서 마찬가지로 취득한 이후에 소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주 환원 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소액주주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 회사가 무상증자도 좀 할 수 있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소액주주 여러분들도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무조건적인 무상증자가 좋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액면병합은 반대한다. 이 득과실 관점에서의 어떤 형평성을 좀 떠나서 네. 득과실 관점에서 소액주주의 이 입장에서는 액면병합도 괜찮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무상증자, 신주가 대량의 유통이 된다. 단기에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은 맞아요. 신규 상장 관점에서. 그런데 무상이 신주를 받기 때문에 기대감으로써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자,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죠. 무상증자의 권리락가 이후에 회복세를 갖지 못했던 이런 기업들의 이 고점 대비 거의 뭐 반토막 이상 기록했던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았다. 네. 이 점도 좀 잘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회사 실적 내역을 좀 보면 지금 반기 보고서 현재 단기 순이익 전체 금액은요. 자, 이 금액이죠. 2,226억 원이에요. 2,226억 원 규모의 막대한 순이익을 좀 실현했기 때문에 2022년도 결산기가 종료된 3월 시점에 회사는 배당이라든가 또는 자기 주식 취득 한도에 대한 어떤 고민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자,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을 제외를 하고 나서라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소액 주주분들께서는 더 많이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소액 주주분들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주분들은 이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휴머시스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함께 코로나19의 진단키트를 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 체감을 하시다시피 점점 종식에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과거의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을 좀 이어왔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수혜 관점으로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네. 2021년도에도 그랬고요. 2022년도 상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잘 유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휴머시스의 우려감들이 좀 크게 작용되는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19 이후 엔더빅 전환 이후에 회사는 뭐 먹고 살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휴머시스가 선택한 이 회사의 사업 역량 중에 하나가 분자 진단 시약 그리고 생화학 진단 원격 진단 사업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기존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검증하는 그런 진단 시약 부분에서 암이나 그다음에 기타 뭐 바이러스나 어떤 질병들을 진단할 수 있는 분자 진단 시약이라든가 생화학 진단 원격 진단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사업성을 이런 이 바이오마커라고 불리죠. 모델군들을 좀 더 다양화해서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확도 부분이죠. 코로나19를 진단했을 때의 어떤 기술력과 암을 진단한다, 뭐 침 한 방울로 암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수반하는 이 바이오마커 관련 이 종목들은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바이러스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관련된 암종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기타의 질병군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단 시약 부분, 분자 진단 시약 부분에서는 뭐 7중의 바이러스는 뭐 거의 뭐 정확도가 90%를 좀 초과하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진단 시약을 제조 및 판매하는 그리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의 앞으로의 어떤 사업 성장성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회복세 관점에서 2020년도, 2021년도를 걸쳐서 코로나19의 어떤 기대감들이 수반돼서 주가 급등했어요. 급등한 이후에 실적이 수반이 되니까 또 급등을 해. 이후에 실적도 잘 내고 있는데 상승폭을 반납하고 난 이후에 회복되지 않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19가 만 20년, 30년간 지속된다라고 하면 아마 휴머시스 제가 단언컨대 시총 상위 한 10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코로나가 20년간, 30년간 지속된다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이 기간이 너무 짧아졌다. 이 주기가 좀 짧아졌기 때문에 포스트 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부각되어야만 추세 전환이 좀 가능하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는 정말 크나큰 숙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암을 포함한 기타 질병 그리고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분자 진단 시약에 대해서 기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을 조금 끌어올 것이다 라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지 투자 전략도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근데 지난 2월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거침없이 이뤄지면서 36,450원. 일본 고가 형성한 이후에 다시금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지금 3중 바닥이 한 번 더 나와줘야지 주가 조정 좀 받을 수 있는 국면인데 지금 휴마시스는 오히려 2중 바닥 이후에 상승 시세에서 흐름 이어가고 있다. 지금 241선 이상에서 좀 안착되고 난 이후에 주가 추이 좀 지지해주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관점인지 소액주주의 어떤 이 경영권 분쟁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여기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려면 회사의 공격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어떤 방안들이 강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소액주주가 이번에 승리를 한 만큼 회사도 상당한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밖에 없다. 회사의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7.9%, 7%대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 입장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해임될 수 있는 역량은 맞죠.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데 오히려 추세 구간에서 이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16,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신규종 매수 관점 제가 지난번 저희가 휴마시스를 좀 다뤘을 때 액면병합 기대감에서 우리가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는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고가 구간에서 현재 추가 매수하는 것은 좀 다소 리스크하다. 지금 보유자 관점 또는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을 때 매수했다면 자 이탈가 16,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회사의 추가적인 주주가치 환원 정책이 수립된 시점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이중 바닥권 이후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이끌어내려면 공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16,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현재는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아닐지 알 수가 없는 다소 리스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추가 상승이 이끌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다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휴마시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12월에 설립돼서 2017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ODM 화장품 및 자사 브랜드 네오젠, 코드나인, 라르 등을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국내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영위하던 화장품 OEM, ODM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9년 네오젠을 런칭한 바 있으며 92개의 브랜드와 출시한 566여 개의 제품을 디자인해 디자인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네오젠 브랜드는 유통의 다각화를 추진해서 국내 온오프라인 및 해외 유통 전략을 마련하고 국내 홈쇼핑의 멀티 채널 전략을 구사해서 다양한 국내 홈쇼핑 채널을 통해 각 홈쇼핑 채널 타겟에 맞는 제품을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네오젠 부문 62.2%, ODM 부문 26.9%, 상품 매출 4.6%, 기타 매출 0.3%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439억 원, 영업 손실 77억 원, 당기 순손실 8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31% 증가, 당기 순손실은 44%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가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아우딘 퓨처스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결의는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는 뜻이죠. 회사는 2022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강남구 영동대로 리베라 호텔 2층 샤머니 홀에서 주주총회,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안 주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일부의 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기타 부의안건에 대해서 안건 상정을 했는데 세부 사항은 현재 미확정됐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즉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일, 즉 11월 30일에 2주간 전, 상법상의 주주총회로부터 2주간 전에만 안건이 확정이 되면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 11월 중순경에는 안건이 최종적으로 좀 확정될 수 있는 공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우딘 퓨처스에 대해서 공시 내용이 나오기는 했지만요.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우딘 퓨처스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엑스타임 코리아와의 제휴 소식이었는데요.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아우딘 퓨처스가 이 광고 사업자인 엑스타임 코리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그럼 무엇일까요? 네, 최근에 아우딘 퓨처스의 어떤 사업 내용에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공시메이트 시간에서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회사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좀 받으면서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에 화장품 사업성이 좀 더 확장됐던 이 회사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로 좀 작용되면서 거의 뭐 매출액이 쪼그라들다시피 했었죠. 지금 반기 보고서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의 2분기 실적 기조, 주요 제품 서비스부터 보도록 할 텐데 회사는 이 대표적인 브랜드죠. 네오젠 품목, 기초 화장품 부분과 마스크팩, 메이크업, 그리고 ODM의 경우에는 단순한 위탁 생산보다는 화장품의 개발 부분까지 같이 반영하는 개발 위탁 생산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의 화장품 대신 개발해주고 만들어준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력 제품 네오젠 부분과 ODM 부분 그리고 수수료 수입 부분인 디자인 매출과 상품 매출로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매출 전체 내용들을 좀 보면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감소하고 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비해서 지금 반기 실적에 비해서는 지금 큰 폭의 어떤 확장세 좀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어떤 기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게 3개년도라서 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2019년도의 사업 역량과 좀 비교를 좀 해봤을 때는 큰 폭의 감소 추이를 얻고 있고 지금 대다수의 매출액은 내수에서의 어떤 비율이 좀 더 크다. 전체적인 어떤 금액의 수출 비중이 크게 좀 점진적으로 감소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 네오젠 매출은 단연 중국향 비중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치가 빨리 해제되는 관점에서 수익성이 회복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적 시너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장품 사업의 어떤 확장성 최근에는 일본 관광객의 어떤 비자가 10월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좀 비자가 좀 면제 조치가 좀 됐었죠. 네.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국내에 이제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우리가 차지했을 때는 3분기 기조보다는 4, 4분기의 수익성을 얼마만큼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인데 아우딘 퓨처스가 최근에 어떤 중국 사업에 대한 역량을 좀 확장하는 그림 이외보다 최근에 보도자료의 내용처럼 일본과의 어떤 사업 확장성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팝업 스토어의 어떤 진출을 좀 꾀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공격적으로 조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반기 보고서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확인해본 2번, 4번이었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는 내수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우딘 퓨처스는 해외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죠. 그런 와중에 엑스타임 코리아와 제휴를 맺으면서 이제는 일본으로서의 진출을 조금은 더 가시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우딘 퓨처스 지난 7월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시기에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최대 주주 반대 매매 가격 수준에까지 이르르면서 하루하루 굉장히 위태로운 하나를 보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반대 매매 논란이 좀 있었었죠.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최근 공시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내용을 좀 찾다가 좀 봤는데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지금 회사의 최대 주주의 자, 이 내용입니다. 지금 담보 제공 관련된 공시 내용이 현재 좀 나타나요. 이 구간 이제 6월 30일자 공시를 보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담보 제공의 계약 체결, 주식담보대출 연장이 좀 됐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825만 주 전체 지분 37.2%가 담보권이 전체 실행이 됐을 경우 5.19포인트의 지분으로 좀 감소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아직 반대 매매 한도에는 크게 좀 많은 양으로 좀 이 담보가 좀 제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적었던 것은 좀 사실이었는데 주가가 최근에 어떤 급락을 좀 하면서 오히려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좀 했었고요. 자, 이 수치가 1148원에서 1150원 정도의 수준으로 좀 판단됐던 이 구간 설정에 좀 그렇게 판단이 좀 됐지만 이후에 일부분에 대한 어떤 담보 제공 사유를 좀 해소하면서 즉 상한을 좀 했고요. 최근에 어떤 주가치를 보면 지금 2,430원대 담보 제공 이 가격 구간에서 지금 상회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을 좀 다소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우려감은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최대 주주도 반대 매매를 당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이 공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최대 주주의 변경을 수반한 주식담보 제공 계약의 체결인데 최대 주주가 돈이 필요하다고 지분을 장내에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투자자한테 욕을 먹어요. 두 번째, 회사의 주가가 영향을 받죠. 네. 최대 주주도 당연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에 의해서 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이 향후에 주가의 어떤 급락으로 인해서 전액 반대 매매가 됐을 경우에 이유 없이 주가가 막 하한가를 갑니다. 그런 특별한 악재나 이런 것들 전혀 모르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바로 장 끝나고 소수지점 계좌에 집중 매도 공시가 나오고 기타 법인이 나오고 알고 보니까 이게 최대 주주의 지분이 전량 반대 매매가 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상당히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식은 일종의 예고편이다. 그런데 담보 비율의 관점에서는 이 금액을 크게 상회하는가 상회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면밀하게 좀 체크를 좀 해야 된다. 아우딘 퓨처스는 이런 관점에서 최대주의 반대 매매로 인해서 사실상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네. 왜냐면 주가가 좀 빠지니까요. 차트 지금 잠깐 보면 1140원대까지 좀 하락했죠. 지금 1148원에서 1150원대의 이 로스컷, 즉 반대 매매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회사 최대 주주가 담보 부족분은 아마 상환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후에 주가 좀 상승을 해주면서 일부의 담보 부족분에 대한 어떤 사유를 좀 해소, 즉 상환을 하면서 이런 우려감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 본 것입니다. 네. 네, 반대 매매가 일어나게 됐다면 그래도 주가의 추가 하락까지 염두를 해뒀어야 할 텐데 그래도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우딘 퓨처스 또 면세품 수출 업체인 관령 인터내셔널의 주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중국으로의 진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타임 코리아와의 제휴를 통해서는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제는 내수보다는 해외 매출의 성장을 더 노리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보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지금 정정 공시가 되면서 10월 12일 날 취득하기로 했던 이 사항이 11월 17일 연기가 좀 됐어요. 전체 35억 원의 취득인데 이 관령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중국 내 유통 플랫폼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거래액이 수천억 원에 좀 달한다라는 어떤 의견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령 인터내셔널 회사 자체 외형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고 우려감이 있었던 것은 맞고요. 제가 공시메이트 시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언급을 좀 했었어요. 전체적인 어떤 처리 금액. 그런데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아우딘 퓨처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화장품 사업을 관령 인터내셔널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다면 제가 이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지금 2019년도 사업보고서 내용 잠깐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 즉 2019년도는 코로나19의 이전 상황이죠. 전체 매출액이 200억 원에 541억 원. 물론 2018년도에 비해서 감소 추세를 가져간 것은 맞지만 수출 비중의 어떤 역량을 좀 본다면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오히려 아우디 퓨처스는 비약적인 어떤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사실상 좀 놓쳐버린 셈이다. 네오젠 브랜드에 대한 어떤 평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화장품이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 추이를 보면 아우디 퓨처스 굉장히 리스크와 기대감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는 종목이다. 첫 번째 리스크, 4년 연속 영업 손실에 따른 관리 종목 우려감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3분기 또는 4, 4분기 실적 하에서 회사의 어떤 이 사업 역량을 좀 다각화하는 지금 일본의 이 엔터사입니다. ABX와의 어떤 사업 제휴를 통해서 일본 시장에서의 화장품 사업을 공략해서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되는 흐름들이 좀 있다면 수익성을 좀 제고할 수 있다는 법. 첫 번째. 두 번째, 코로나19의 봉쇄 정치가 좀 더 완화되거나 해소되는 시점에서 중국 매출이 가파르게 좀 회복을 해준다면 아우디 퓨처스는 기대감을 좀 수반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상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 전반적인 어떤 화장품 업종의 공통점이 맞겠지만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이 점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딘 퓨처스 현재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된다면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해외에 대한 매출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업 영역의 다각화로 인해서 기대감이 수반될 수도 있는 정말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투자를 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세워주시는 전략은 어떤 걸까요?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사실 제 관점에서는 좀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죠. 네. 매수하면 안 된다는 종목 중에 원칙 하나가 뭐였죠?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 이 종목을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이런 리스크를 수반해서 우리가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강조드렸는데 자, 이 동종목은 자,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의 추이를 제가 지속해서 좀 보다 보니까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을 소위 리스크 관점에서 좀 조명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단기적인 어떤 상승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들 좀 보이고 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증시 낙폭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을 잘 지켜줬어요. 자, 요 구간인데 지금 물론 최대 주주의 저점 형태 이후에서 2,770원대까지 8월 26일 급등한 이 사항들 일본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힌트는 저는 여기서 얻었습니다. 10월 11일 기점으로 일본의 비자가 전격적으로 면제가 좀 되면서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으로서의 어떤 이 관광객 유입 속도가 좀 굉장히 빨라졌고 네. 마찬가지로 일본 관광객의 국내 유입이 좀 빨라진다는 관점에서 일본 테마주로서의 어떤 형성관계 그리고 하반기 중국 코로나19의 봉쇄 정치가 좀 더 완화되는 관점에서는 아우디 퓨처스가 좀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좀 주가의 어떤 상태도 좀 저점에 영역되고요. 시가총액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좀 580억 원. 지금 규모를 보면 자, 요 구간입니다. 추세 대응을 지금 해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2,3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매수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2,3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지금 회사의 임시 주총의 소집 결의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좀 소위 말하는 냄새가 좀 난다. 관점에서 일본 관련된 사업 내용들이 좀 부각되다면 단기 시세 부각 가능성이 좀 있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은데 다만 비중의 관점에서는 5%를 좀 초과하지 않는 게 좋겠다.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탈가는요 2,2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 2,300원에서 현 구간이죠. 2,450원 구간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관리 종목 지정의 우려라는 리스크를 떠안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표님께서는 매수를 추천하지 않으시지만요. 그래도 만약에 지금의 주가 추이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단기로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2,300원에서 2,450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꼭 5% 넘지 않게 해라 라고 주의를 당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에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우딘 퓨처스까지 오늘 휴마시스와 아우딘 퓨처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노란톡 안에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장까지도 좋은 흐름 계속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